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우리 국제법 이순환 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일단 국제법 파괴 개요와 그다음에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우리 워크북은 1, 2 두 가지 가지면 되고요. 그 다음에 K 세슬집도 1, 2 두 가지 가지면 됩니다. 총 4권이죠. 그리고 별도로 세 자료를 나눠드립니다. 이론 자료 첫 번째, 두 번째는 판례 자료, 세 번째는 문제 자료 해서 세 가지를 나눠줄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워크북 1을 보면 워크북 1을 보면 국제법의 전반적인 그런 개요, 국제법 학의 전반적 개요가 나와 있어요. 어디냐면 3면입니다. 3면. 1면입니다. 1면. 그리고 넘기면 3면에 2번 해서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빈칸이 있죠. answers. 자, 4페이지 보면 이 빈칸에 있는 answers를 4페이지 이하에 5페이지, 6페이지 걸쳐서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하는 것이 바로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내용들입니다. 자, 국제법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전반적으로 어떤 것인가, 어떤 걸 배우게 되는가, 여러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요. 그러겠죠. 첫 번째가 항상 어느 강의든 마찬가지지만 국제법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것부터 먼저 시작하죠. 이걸 다른 말로 국제법의 정의라 하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지만 4면 마지막 문단 국제법이란 무엇인가? 뭐죠? 국제 공동체 또는 국제 사회를 규율하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보통 적어 내리죠. 줄여서 국제법. 질문은 또 두 가지로 이어지죠. 법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국제 공동체란 무엇인가죠? 이 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적어 내립니다. 일단의 권리와 의무 이렇게 부릅니다. A bundle of right and obligation 보통 그렇게 부르고요. 좀 일반적이면 이걸 원칙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이면 규칙 이렇게 불러요. 원칙은 principles, 규칙은 rules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물론 이제 논문에 따라서 막 혼용하기도 하지만 보통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 권리와 의무 이걸 만들어서 뭐 하자는 거죠? 국제 공동체를 규율하자는 겁니다. 이런 권리 의무를 뭐라 부른다? 국제 공동체를 규율하기 위한 권리 의무, 즉 법, 즉 국제법이라 부른다는 거죠. 마치 국내 공동체, 즉 국내 사회를 규율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죠. 법을 만들고 집행하듯이 국제사회, 국제공동체를 규율하기 위해서도 질서를 형성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법이 필요하죠. 법이 없으면 국제사회나 국내사회나 무법지대, 즉 질서가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질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자들이 지켜야 될 또는 주체들이 지켜야 될 그런 의무와 또 권리가 만들어져야 되고 또 준수되어야 합니다. 그죠? 대표적인 이제 실제 그래서 우리는 국제 공동체를 규율하게 한 법, 국제법을 세부적으로 들어갈 텐데요. 한 가지 국제 공동체가 남았죠. 국제 공동체는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느냐? 이 국제 공동체는 시간적으로 보면 평시가 있고 그 다음에 전시가 있어요. 요즘에는 무력 충돌이라고 말하죠. 한국은 어떤가요? 아무래도 지금 평화 상태인가요? 평화 상태? 아니면은 이런 평화에 대한 평화가 파괴되고 더 나아가 무력 충돌이 일어난 그런 상황인가요? 무력 충돌을 잠시 멈춘 것이 휴전협정인가요? 정전협정? 이렇게 국제공동체는 이 평화로운 상태에 놓여있는 국제공동체도 있지만 전쟁, 즉 평화가 깨지고 파괴되고 무력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불행한 국제공동체가 있죠. 우리 역사적으로는 1차 대전, 2차 대전, 한국에는 한국전쟁, 그죠? 한국전쟁을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고, 또 베트남 전쟁도 경험한 적이 있고, 요즘에는 이제 국가들 간에 이와 같은 전쟁, 이보다는 내전 이런 것도 많죠. 그죠? 그래서 무력 충돌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국제공동체와 같이 살기 좋은 평시도 있지만, 물론 항상 평시가 살기 좋은 건 아니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지금 코로나 처해 있듯이. 하지만 무력 충돌 중이면 더 고통이 가중되겠죠. 이런 사회가 있고, 또 공간적으로는 크게 물리적 공간이 있고 비물리적인 가상 공간이 있죠. 물리적 공간을 보면 실제 국제사회 전체, 세계 전체라는 그런 지역도 있지만 일부 지역, 동북아 지역, 동남아 지역, 미주 지역 이런 지역으로 구성되는 국제공동체도 있죠. 세계 공동체, 지역 공동체. 어떤 경우는 두 나라의 공동체, 두 나라만으로 구성한 공동체, 양자 공동체가 있을 거예요. 이게 왜 물리적이냐면 국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실제 국경이 있어서 결국은 이건 A국, B국, 한국, 북한, 미국 이렇게 해서 국경을 맞대고 그들끼리의 공동체 아니면 세계 전체의 공동체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고, 또 국제공동체를 구분하면 가상 공간에서의 국제공동체도 있죠. 이건 물리적인 경계선이 없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 시대에는 어떤 국경을 이동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왜 국경을 봉쇄하는 경우가 많죠. 위험하니까 봉쇄하는 경우 오지 마 이러잖아요. 가상 공간에서 보통 만나죠, 사람들이. 그죠? 옛날 같으면 동남아나 아니면 유럽으로 비행기 타고 여행했을 텐데 요즘에는 그게 힘들기 때문에 유튜브나 아니면 그 밖에 TV에 있는 어떤 유럽의 모습, 동남아 모습 같은 모습들을 과거에 찍은 것을 돌려보거나 하잖아요. 아니면 또 새로 만들거나 어떤 유튜브에서 여행 영상을 이렇게 가상 공간에서 또 국제공동체를 또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세계적인 차원의 세계적 규모의 가상 공간도 있지만 지역적 규모의 가상 공간도 있겠고 양자 간의 가상 공간도 있겠죠. 아무튼 이런 국제공동체를 규율하기 위한 법이 국제법이에요. 그러면 시간적, 공간적 특히 물리적 과상 상관없이 국제공동체의 모습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특징이 보입니다. 어떤 특징이 보입니까? 보통 여기 있는 것처럼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죠, 보통. 그러니까 원리 국가는 물론 아니고 주로 국가들로 구성되는 거예요. 국제공동체라는 점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국가들을 보게 되면 실제 오늘날 각 국가를 보게 되면 국가들은 보통 법을 만들어 국내법 질서를 형성합니다. 자,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 또는 샌드위치 형태로 그랬죠. 법을 만들고 집행을 함으로써 이 법을 행정공무원이나 판사들이 집행함으로써 국내 공동체, 국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규율하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나라들이 여러 모인 곳이 한 200개국이 모인 곳이 바로 국제공동체 전체입니다. 세계 전체. 그래서 이런 국제공동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특징이 어떤 세계 정부가 있는 건 아니고, 그죠? 국가들이 수평적으로, 분권적으로 이와 같이 주로 존재하며 이 국가들 내부에 바로 사람들이 실제 살고 있으면 알 수가 있죠. 개인들이. 아니면 기업도 있고, 법인, 자연인 같은 사람도 있지만 법인 같은 사람도 있고, 또 그 밖에 자연인, 법인이 어울려 사는 환경, 국내 환경. 저 같으면 자연인인데 베르타스 법학원이 강의실 환경이 있잖아요. 그죠? 이와 같은 어떤 물. 그리고 이걸 지배하는 어떤 법을 만들어 집행하면 지배하는 정부. 물론 타국에서부터 독립돼야겠죠. 이런 모습을 띠고 있는 국가들로 보통
구성된 게 국제 공동체라는 것은 뭐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 그죠? 바레와 같은 국제 공동체를 주요 국가들이 구성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들이 법을 만들고 집행을 하죠. 그래서 질서를 형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코로나 관련돼서 문제가 생기면 3단계 할지 말지, 3단계 할지 말지 법을 만들고 이걸 또 집행을 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 고통들을 극복하려고 하죠. 만약 안 지키면 행정 공무원이 가서 제재를 가하고 또 문제 생기면 재판을 통해서 이 코로나에 대한 분쟁을 해결해 줘서 결국 코로나로 인하여 발생하는 무질서를 질서 있는 사회, 그 결과 건강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이건 여러 나라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국가들이 이런 모습의 국가들이 서로 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다? 자꾸 부대껴요. 그죠? 우리 개인들도 한 집안에서 같이 4명이 살다 보면 항상 사이가 좋을 수는 없죠. 경우에 따라 싸우기도 하고. 또 그 가정이 앞으로 함께 헤쳐나가야 될 공통 과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집을 이사 가야겠다라든지 그와 같은. 그래서 이제 가족의 결속을 다지죠. 가족 나름대로 법을 만들어서 집행하면서 그런 다툼도 막고 또 앞으로의 미래도 또 추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대한 국제공동체는 하물며 더 그러겠죠. 국가들로 구성된 폭력을 독점한 국가들로 이와 같이 구성된 국가회의라는 이름으로 이기적인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로 구성된 그런 국제공동체다 보니까 서로 부대껴. 다시 말해 분쟁이 생기는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툼이 생기는 경우들을 볼 수 있어요. 이럴 때 이런 다툼이 잘못하면 잘 해결되면 좋은데 어떤 전쟁까지 가서 무력 충돌까지 가서 서로에게 오히려 큰 피해를 초래한 경험을 많이 해봤죠. 우리가 1차 대전, 2차 대전, 한국전쟁.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국가들끼리 서로 어울려 살면서 개성이 강한 국가들끼리 서로 어울려 살면서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현실을 영위해 볼까?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국제공동체를 꾸며볼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이들을 규율하기 위한 바로 법이 필요하다는 거죠.